네, 그 키노트를 하기 전에 사실 지금 나무기술의 우리 정철 대표님은 뭐 업계의 선배님이시자, 그리고 사실은 저하고는 그 은탑 산업 훈장을 수상하신 계기로 인연이 돼서 제가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나 아니면 조언을 구할 때 아주 성실하게 저한테 좀 해주시는 그런 훌륭하신 선배님 회사의 행사에 제가 키노트를 하게 된 거에 대해서 굉장한 고마움과 감사의 마음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키노트 하는 사람이 뭐를 하고 어떤 걸 하는지 좀 알아야 그 여러 가지 그 내용에 대한 그런 신뢰성도 있고,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부터 22년 전에 유라크리라는 회사를 창업한 창업가입니다. 그래서 유라크리라는 회사는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 삼성폰에 쓰는 앱에 기업이 만든 60%는 저희 회사 모피어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마 믿기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삼성 헬스부터 해서 스타벅스, 각종 카드사, 보험사 대부분은 저희 걸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이유가 저희 소프트웨어를 쓰면 iOS와 안드로이드를 다 대응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이 화면에 관계없이 대응이 되기 때문에 2009년 처음 아이폰이 나왔을 때는 무려 30개 회사, 국내 삼성, SDS, KT, SKT 다 경쟁을 했었고요. 지금은 작년부로 경쟁이 끝나서 저희 회사와 그다음에 글로벌 회사인 IBM 워크라이트하고 그다음에 어도비 이 세 개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그런 계기로 지난 2년 전에 이제 한국 소프트웨어 산업협회 회장에 제가 취임을 했고요. 저희 소프트웨어 산업협회는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실 텐데 14,000개사가 가입이 돼 있고요. 예를 들면 벤처기업 같은 데는 사단법인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법정단체입니다. 그래서 종업원들도 임직원들도 한 100명 가까이 있고 연 수입이 한 240억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 기술자분들이 22만 명이 등록된 명실상부한 산업의 대표 단체입니다.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계기로 지금 올해 들어와서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새 정부가 추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위원회 위원으로, 그다음에 분과 중에 제일 큰 산업생태계 분과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또 이어서 우리나라 국가 과학 예산의 30조의 결정기관인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오늘 이게 소중한 시간에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산업과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넘어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이라는 말은 대부분 사람들이 카카오, 네이버 이런 기업, 빅테크 기업만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대부분의 기업이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 강의 논점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뛰어넘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돼야 되고, 크기와 관계없이 디지털 플랫폼 비즈니스로 이어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서두에 디지털 플랫폼을 좀 말씀드렸고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이제 잘 아시겠지만 디지털 기술을 통해 새로운 산업 방향을 정립한다는 데 의미가 있고, 다양한 IT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비즈니스 과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되겠지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는데 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개선을 안 시키면 사실은 이중으로 두 번 일하는 그런 해프닝을 겪는 기업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하는 방식과 변화와 함께 지능화 시스템을 얼마나 갖추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 기업들의 사례가 지금 나열되어 있는데요. 상당한 효과를 보는 기업들도 있고 아직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꼭 거론하고 싶은 게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나 그걸 성공적으로 해서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그 하나 놓친 게 뭐냐면, 같은 그 디지털 플랫폼의 밸류 체인에 있는 그런 다수의 이해 당사자들과의 생태계를 어떤 면에서는 좀 무시하거나, 과거 오프라인 기반의 그 기업들이 대기업이 돼서 했던 행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 디지털 기업, 플랫폼 기업들이 존경을 못 받고 있는데, 사실 대표적인 사례가 사실 이번에도 봤겠지만 카카오 같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회장으로서 공직석상에 그런 걸 좀 지목하면 그렇겠지만, 여러분들 희한하게요. 제가 카카오 기업한테 바라는 거는 해외에 동남아나 중동, 아프리카에 진출해서 한국에서 쌓은 플랫폼 기술을 갖고 그런데 수출을 하는 그런 글로벌 기업을 되기를 원하는데, 성장 방향이 밸류 체인을 가졌던 곳을 사업화해가지고 침투함으로써 오히려 소상공인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관계된 분들의 피해가 지금 막심한 상황이고요. 또 사업 전개 방식이 분할을 한 다음에 분할 후에 사모펀드에 투자를 받아 하다 보니까 이익 중심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발생됐다고 보고 있고요. 당연히 액티브의 백업 시스템과 글로벌에 한 군데를 해서 한 3중 시스템을 갖추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소홀했던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플랫폼 비즈니스는 어떻게 하는 거가 좋겠냐는 부분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는 서로 갖고 있는 가치를 상생과 협업의 개념으로 교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가능해진 게 소프트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시간과 장소라는 한계를 극복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지금 코로나 사태 때도 느꼈지만 플랫폼 기업이나 소프트웨어를 많이 적용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된 기업들은 사실 큰 충격이 없었듯이, 그런 것들의 노하우가 플랫폼 비즈니스 하는 각종 기능과 이런 것들이 향상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더 큰 성장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항시 플랫폼 비즈니스를, 오늘도 여기 보면 나무기술만 해도 여러 파트너가 있듯이 그런 분들과 종합적으로 어떻게 플랫폼 할 건지를 논의하고 협업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플랫폼을 제대로 했을 때 동방성장이 가능한 비즈니스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리면 개방, 협업, 혁신을 통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잠시만요. 다음은 좀 기술 부분인데요. 기술을 먼저 얘기하기 전에 근데 플랫폼 비즈니스가 그러면 어떻게 구축하는 거 좋으냐를 먼저 좀 관계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저도 지금 디지털 플랫폼 정보에서도 일하고 있지만 저는 빠른 시일에 민간 클라우드 전환 기반의 SaaS를 구축해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금 클라우드는 많이 쓰고 있는데 그건 민간 영역이고요. 공공은 아직 공공 클라우드를 쓰는데, 공공 클라우드를 정도를 쓰는 게 아니라 망 분리를 해서 아주 폐쇄망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선진국이 북한과 같은 시스템을 갖고 있는 유일한 영역이 지금 공공의 클라우드 영역입니다. 그래서 정부랑 지금 많은 얘기를 해서 단계별로 대부분의 서비스를 이제 민간 클라우드를 하려고 하는데, 또 여기에 나온 핵심이 민간 클라우드를 하는데 그러면 외산 글로벌 CSP, AWS나 MS나 그런 구글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문제에서 치열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논쟁이 여러분들하고 한번 잠깐 이 부분을 좀 더 얘기하고 싶은 게, 제가 모바일 분야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2009년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하고 앱스토어가 출현됐는데 그때 상황하고 저는 똑같다고 봅니다. 그때 그게 참 나오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게임 업체들이 글로벌에 쉽게 진출을 했죠. 그래가지고 글로벌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게임 회사 중에 과거의 게임 말고 새롭게 국내에서 만들어서 히트하는 게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냐면 우리나라의 그 원스토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면서 해외로 진출을 안 되면서 구글 플레이와 오히려 앱스토어를 통해서 중국 자본 기반의 유럽 회사들이 대거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게임 시장은 불과 10여 년 만에 다시 외산 게임 시장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우리는 그러면 어떤 거에는 글로벌 그 클라우드 업체와 협업을 할 거며 또 어떤 부분은 국내 클라우드 업체와 손을 잡고 해외로 나가거나 아니면 국내에 경험 사례를 많이 만들 거냐의 부분에서 저는 단언컨대 그 국수주의자도 아닐 뿐더러 꼭 해야 될 기준은 사스화를,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의 사스화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클라우드 업체를 손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악몽을 꾸는 게요. 소프트웨어 산업협회장을 하지만 앞으로 10년 후에는 전부 사스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구독형으로 쓸 건데 만일에 빅3의 우리 업체들이 사스화가 안 돼 있으면 AWS 마켓쉐어와 함께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한국에서 사라지겠죠. 또는 국내 클라우드 업체가 또 해외로 못 나가면 당연히 우리 업체들도 해외 클라우드 업체가 손을 잡을 거고 그래서 그렇게 엉켜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슬기롭게 대처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디지털 쪽을 좀 더 말씀드리면 이 보시면 이게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 가트너에서 지금 5개 분야를 이제 기술로 분류했는데 보면 고객 경험, 에코시스템, 데이터 분석, IoT, 정보 시스템입니다. 저는 이 중에서도 기업 비즈니스 근간이 고객 경험, 데이터 분석, 정보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데이터 분석은 여러 경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만들고 제공해주는 AI. 그다음에 정보 시스템은 다양하게 연결된 환경을 빠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클라우드. 그리고 고객 경험은 고객 접점에서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술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디지털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거는 클라우드다. 왜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외국은 이미 다 클라우드화 돼 있고 그리고 장기 불황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고객사들도 이제는 구축형으로 시스템을 하는 게 아니라 월정액을 내고 쓰는 시대가 도래된 거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독 열풍이 있는 거고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만이 사실은 끊기지 않고 그다음에 장애 대응이나 그다음에 데브옵스 시스템을 유연하게 갖출 수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시대로 지금 넘어간다고 보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패키지 소프트웨어들이 사스화를 시급하게 지금 구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인공지능인데요. 근데 여러분들 인공지능이 왜 갑작스레 발전을 할까요? 우리 구글에서 바둑이나 이런 것 때문에 발전을 할까요? 아니면 인공지능의 가장 기반이 되는 게 데이터인데 데이터 가치가 있게 된 시대는 언제부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언컨대 모바일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PC 기반으로 집에서 어떤 걸 많이 해도 사람의 니즈나 동향이나 성향을 파악할 길이 없어요. 하지만 모바일 시대가 되면서 어떤 시간에 어느 상점에서 어떤 제품을 어떤 걸 보고 그다음에 어떤 동선을 그리면서 가는지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데이터들이 축적이 돼서 인공지능이 기반된 그런 데이터의 축적으로 인해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진 것들이 맞구나, 쓸모가 있구나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인공지능이 지금 플랫폼 사업자 위주로 많이 데이터가 집적돼 있는데 정부도 정부 데이터를 포함해서 적극적인 개방을 통해서 창업이 일어나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을 해가지고 그걸 활용해서 창업하는 생태계를 만들어줘서 그게 다시 인공지능화하고 머신러닝을 적용해서 어느 정도 상위의 인공지능 기술이 구현되도록 하려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인공지능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결국
모바일 퍼스트 시대다. 지금 모바일이 스마트폰이 컴퓨터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모바일에 대한 거를 관심을 가져야 될 거고요. 저희가 소프트웨어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그 프레임워크 업체인데도 지금 올해 우리가 600억 가량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과거 몇 년 전에 200억에 머물던 회사가 그러니까 그만큼 엄청난 시장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3년 안에 2천억까지는 성장할 수 있다는 게 일반적인 그 앱 개발과 그 앱의 고도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루어질 거로 보고, 모든 그 소비자 대상의 축은 모바일이라는 걸 이해하셔서 모바일 플랫폼을 만드는 분들은 반드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부분은 모바일을 인식하셔야 되고요. 심지어 AS 요원, 심지어 그 지하철의 그 시설 관리하는 모든 사람도 영업이나 그다음에 서비스나 이런 모든 부분도 모바일이 프론트 단에 구현돼서 관리한다는 걸 아셔서 디지털 플랫폼에는 모바일이 핵심적인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 플랫폼 가치인데요. 한 가지만 지금 IBM이 디지털 플랫폼 그 부분에서 지금 70위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불과 한 4, 5년 전만 해도 그렇지 않았는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종합 소프트웨어 회사나 종합 컨설팅 회사는 돼서도 플랫폼 기반이 아닌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고객을 만나고 납품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플랫폼에 주는 그 시사점이 크고요. 그러면 테슬라 같은 경우가 왜 플랫폼 기업이냐? 여러분들이 그 쓰고 있는 차나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어떤 거라도 플랫폼화되고 데이터가 모이고 고객이 있으면 다른 비즈니스를 얹기가 쉬워져요. 그리고 다른 상품을 B2B로도 팔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부분에서 관심을 가져서 빅데이터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현황인데 아쉽게도 쿠팡, 네이버, 카카오가 뺏기 한국 기업으로는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에도 그 MSP나 사실 여러분들 그 플랫폼 중에 가장 무서운 플랫폼은 MSP예요. 그걸 인식을 지금 여기도 오늘 후원사로 이제 메가존 클라우드가 있지만, 메가존 클라우드 같은 경우를 사례를 보여드리면 AWS 1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애저 1위 업체를 자회사로 두고 있고 구글 GCP 1위 회사를 자회사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게 더 커지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야, 나 AWS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야. 니들 이러면 나 MS로 다 간다. 또는 GCP한테 야, 니들 이러면 나는 저 AWS로 간다고 할 정도로 이런 플랫폼이 진짜 무서운 거고요. 이 세 개의 글로벌 그 클라우드에 SaaS가 다 돌아가기 때문에 이 SaaS를 다 일단 SaaS의 1차적인 그 과금 대상이 된 거죠. 일단 고객사가 MSP에 돈을 주면 MSP가 SaaS 업체한테 나눠주는 형국이 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그 국내 그 MSP들이 좀 선전을 제가 좀 바라고 있고, 또 네이버나 이런 데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가 나서 그런 기술이 또 국내 클라우드에 좀 전이가 돼서 글로벌 기업이 나온 거를 그 산업회장으로서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관련돼서 좀 제가 맡고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면, 그 우리나라 지금 민원이나 정부 서비스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참 하다가 이게 로그인을 해서 들어가다 보면 다시 로그인하라는 게 많습니다. 왜냐? 정부별로 통합이 안 돼 있어가지고 행자부 시스템에 들어갔다가 만일에 국토부에 그 집 관련이나 이걸 들어가려면 다시 로그인을 하려고 해서 로그인을 하면 또 끊겨요. 그래서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거는 일단은 부서 간의 그 칸막이를 다 없애서 국민 중심에 필요한 데이터 중심으로 분류를 다시 해가지고 국민은 그냥 정부 서비스에 한번 들어오면 원스톱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비전으로 삼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요. 부서 간의 이기주의가 크고,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분은 전부 민간 클라우드를 쓸 생각이에요. 그리고 민간이 구축한 플랫폼 기업에게는 데이터를 개방하거나 거꾸로 데이터를 가져와서 쓸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부의 혁신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디지털 플랫폼 정부라면 우리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이미 영국은 많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미국도 많이 돼 있고요. 심지어 미국 같은 경우는 앞으로 2년부터는 클라우드 아니면 정부 서비스를 못하게 하는 그런 조항도 신설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거는 클라우드 시대가 오고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 기업들은 사스화에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그럼 금융권은 어떠냐? 이어서 이제 그 자동차 얘기도 하겠지만 금융을 안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면 금융하는 사람은 어떻게 플랫폼으로 자기 플랫폼을 쓰게 하는 그 순간 그들에게 다른 서비스를 다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 큰 축은 정부, 금융이라고 봐요. 지금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도 공공이 25%, 금융이 25%입니다. 나머지 유통, 제조, 물류 뭐 이게 다 합쳐야 50%거든요. 그래서 지금 크게 정부, 금융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제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 선전도 보면 알겠지만 현대모비스나 현대카가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합니다. 지금 자동차 기업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일단 내연기관을 안 씁니다. 배터리가 대체됐죠. 그 다음에 옛날에 단순 라디오를 듣는 음악을 듣는 그런 대시보드가 각종 정보를 취득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주유비도 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변신합니다. 왜냐? 대부분이 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이 저는 맞다고 보고요. 또 배터리가 들어가니까 배터리 관리 기술, 그다음에 배터리의 그 여러 가지 위험성을 막는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모든 기업이 디지털 플랫폼을 한다는 걸 이해하셔서 거기에 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를 공급할 거냐 또는 어떤 고객 기반이 있는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어떻게 우리 서비스를 플랫폼화할 거냐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소프트웨어 기업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그 중요한 그 직책을 맡는 게 과연 나의 개인적인 능력이라보다는 그것도 뭐 일부는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없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세상이 됐고 소프트웨어가 이제는 주류 산업이 됐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창업도 요즘 깜짝 놀라게요. 소프트웨어 기업들 창업은 다 사스로 됩니다.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 패키지를 개발하려는 회사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플랫폼화해서 서비스할 걸 고려해서 창업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부족 인력이 연 20만 명씩 5년간 100만 명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계기로 여러분들도 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 사업 기회, 취업 기회, 더 나아가서는 자기 인생을 좀 더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다음에 국가의 기간 산업을 키우는 데 공헌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아셨으면 되고요. 그래서 좀 저기가 꺼졌는데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산업현장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소프트웨어적인 마인드로 클라우드 기반의 사스가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정말 국가적으로나 세계적으로 훌륭한 나라가 될 것 같고 지금 정부 비전이요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디지털 혁신이 비전입니다. 사실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해서 우리 나무 기술을 비롯한 많은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하는 기업들과 같이 해서 회장으로서 산업을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